자, 그러면 중요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분들 몇 부분만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외쪽막, 바깥막에 해당되는 부분이 각막이랑 공막이 있었었는데요. 먼저 각막을 한번 살펴볼게요. 각막 코니아라고 하는 부분은 안구에 있어서 앞쪽 5분의 1 혹은 6분의 1이 해당된다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렌즈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보게 되면은 굴절 기능을 하는데 어, 우리 안구 전체의 굴절력 값이 58.64디옵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보통 각막이랑 수정체 두 개가 합쳐져서 결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거기에서 대부분 이제 각막에 의해서 굴절력 값이 결정이 돼요. 각막의 굴절력은 43.05디옵터로 딱 정해져 있어요. 굴절력가.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수정체는 그 거리마다 굴절력 값의 변화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유동적으로 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각막은 굴절력 값이 요렇게 요 값으로 43.05디옵트로 이제 딱 정해져 있다라고 해서 조절하지 않는다라고 비조절성 렌즈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비조절성 렌즈. 그리고 이제 후에 살펴볼 수정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렌즈 기능을 하지만 굴절 기능을 하지만 굴절력 값이 유동적으로 좀 변해요. 19에서 한 33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굴절력 값이 변하는 렌즈를 조절성 렌즈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눈에 있어서 렌즈 역할을 하는 부분이 각막과 수정체 두 부분이 있는데 두 부분의 차이라고 하면 각막은 일정한 굴절력 값 43.05디옵터의 굴절력 값을 딱 이제 일정하게 유지하는 비조절성 렌즈고 수정체 같은 경우에 조절성 렌즈로 이렇게 구분을 조금 차이를 두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각막의 기능은 아주 중요한 기능은 굴절 기능이고요. 부수적으로 가장 외측에 있다 보니까 안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으로 안구의 가장 앞부분의 5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 그리고 공막은 그 뒤 5분의 4를 차지한다. 요렇게 이제 명시를 해요. 근데 책마다 조금 다르게 뭐 안구의 6분의 1 정도가 각막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6분의 5를 이제 공막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는 뭐 틀렸다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좀 염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막은 안구의 가장 앞부분 5분의 1 혹은 6분의 1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이 지각신경이 굉장히 풍부해요. 지각신경이 풍부하다는 것은 어떤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거든요. 아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눈에 먼지 같은 게 조금 들어가서 굉장히 아프죠. 신경 쓰이죠. 막 눈물이 나고 이러잖아요. 이게 지각신경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각신경이 풍부하지 않다라고 하면 뭐가 들어갔었을 때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이제 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아프다거나 요런 이제 뭐 그런 느낌들에 대해서. 그래서 각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각신경이 굉장히 풍부한데 나이가 들면 한 60대가 되면은 어렸을 때보다 한 그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센스티브한 게.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어도 몰라가지고 그냥 둬가지고 더 큰 문제를 갖다 발생시키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강박은 기본적으로는 지각신경이 굉장히 풍부한 조직인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것도 좀 이제 둔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막은 렌즈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혈관이 있으면 안 되고 굉장히 규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옆에 이제 구조인데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해부학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투명한 이 각막을 또 구조별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크게 또 5개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가장 위쪽에 상피, 두 번째 층에 보호막막, 세 번째 뭐 실질 기질이라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왜 각막 교정술, 라섹 수술할 때 이 부분의 두께를 조절을 해요. 그래서 각막의 두께가 어느 정도 두꺼워야 깎아낼 게 있어야지 라섹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너무 얇으면 깎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수술이 불가한 거죠. 그때 깎는 부분이 이 실질, 기질, 스트로마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층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층이 뭐 데스맨막, 그리고 안쪽에 있는 게 내피, 이렇게 5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투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규칙적이어야지만이 투명할 수 있어요. 공막은 하얗게 보이는 게 불규칙하기 때문에 하얗게 보이는 거거든요. 각막은 우리가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어요. 확인 안 돼요. 투명하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규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게 불규칙해진다? 그러면은 각막의 투명성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빛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시력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투명하고 투명해야지만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각막의 형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의 형태로 생겼어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단면으로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약간 옆으로 찌그러진 이런 형태로 생겼어요. 동그랗지 않고 보통은 이렇게 생겼고 요것도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이 이렇게 가로가 좀 긴 형태로 이렇게 생겼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로가 더 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사선 방향으로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런 형태로 생겼어요. 그래서 가로가 조금 더 세로보다 가로가 1mm 정도 더 긴 이런 보통 럭비공이 누워있는 형태로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형태 때문에도 난시의 어떤 그 발생 형태가 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이게 오목 메니스커스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목 메니스커스형. 메니스커스가 초습자 형태거든요. 오목 렌즈인데 메니스커스형으로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심부가 가장 얇고 0.5에서 0.6 마이크로 그리고 주변으로 갈수록 조금 두꺼워지는 이런 형태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눈에 있어서 굴절 기능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각막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외막에 해당되는 복막은요,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하얗게 되어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은 일부이긴 하지만 뒤쪽에, 내부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눈알을 이렇게 원하는 방향에 이렇게 돌릴 수 있잖아요. 위, 아래, 뭐 양옆으로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 돌릴 수 있는 게 역시 눈알 주변에 근육이 있어서 근육들이 땡기고 낫다 하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눈알을 돌릴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 그때 이제 눈알을 돌릴 수 있게끔 해주는 외안근이라고 하는데 바깥쪽에 붙어 있는 눈과 관련한 근육 그 붙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 지주 역할을 하는 부분이 곡막입니다. 그래서 곡막의 기본적인 형태는 역시나 가장 외측에 있기 때문에 안구를 보호하고 안구 형태를 유지해주면서 근육들이 이제 붙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지주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은 불투명하죠. 하얗게 보이는 그 조직 자체가 굉장히 불규칙하기 때문에 불투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혈관이 없고요. 굉장히 탄력성이 있는 그런 이제 막이에요. 희고 단단하다. 그리고 안구에 이제 가장 외측막에 대해서 5분의 4 혹은 뭐 6분의 5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위치에 있어서는 아까 각막 뒷부분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각막과 만나고 앞부분은 뒤로 쭉 연결이 돼가지고 시신경과 만나는 그런 그 구조로 그런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막과 곡막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다음으로 중간막, 포도막을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가장 앞쪽에 있는 홍채, 아이리스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자, 요 그림에서도 다시 한번 보실게요. 홍채는 요 부분이죠. 그죠? 요 부분. 그림에서 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동공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퓨필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 그래서 지금 이 홍채 같은 경우에도 근육이 뭐 동공 괄약근, 동공 산대근, 이제 동공을 이완시켜주고 동공을 또 작게 만드는 축동을 시키고 하는 이런 근육이 또 세부적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제 요 근육들이 작동을 함으로써 동공의 크기를 작게 하기도 하고 크게 하기도 하면서 광량을 갖다가 조금 받아들이고 싶거나 많이 받아들이고 싶거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부분이 바로 홍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특징은 원반 모양으로 생겼다. 얇은 원반 모양 같습니까? 그렇고 사실 여기 생김새가 이 동공과 가장 붙는 동공의 가장 끝부분과
붙게 되는 요 부분이 가장 통통하게 똥똥하게 생겼고 뒤쪽으로 가서 약간 얇아지는 요런 형태로 생겼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원반 형태로 생겼고 혈관과 색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아까 붉게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자, 그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각막과 수정체 사이에요. 자, 각막하고 지금 렌즈로 되어 있는 게 수정체 사이에 있죠. 그죠? 그래서 홍채는 각막과 수정체 사이에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중요 기능은 경량을 조절한다. 경량을 조절한다. 요런, 어, 약간 동공선대근을 이용을 해가지고 동공 크기를 갖다 조절하면서 경량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부분이 홍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제 뒤에 있는 이 모양새 선모체 내용이 조금 더 나와야 되는데 이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먼저 맥락막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자, 요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고요. 중간에 해당되는 이 모양새 선모체 끝나는 이 부분부터 해가지고 쭉 연결되는 이 끝나는 부분이 거상현이라고 하는데 톱니둘레라고도 합니다. 톱니둘레 같이 생겨서 이 부분 여기에서 시작해서 쭉 중간막을 형성하는 요게 바로 맥락막이죠. 맥락막. 자, 맥락막도 역시 이제 혈관이 많기 때문에 보통 영양 공급은 혈액을 통해서 받거든요. 근데 이제 망막 같은 경우에는 혈액 공급 받을 수 있는 공급원 자체가 망막을 통과하는 그 동맥 말고 이제 또 맥락막은 또 이제 요쪽에서 안쪽에서 주기 때문에 이 지금 망막의 어떤 대사 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맥락막이기도 해요. 그래서 망막 대사, 맥락막이 망막이랑 이렇게 인접해 있잖아요. 딱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망막에 어떤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암시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요 없는 빛을 갖다가 차단을 해서 좀 더 선명한 상을 얻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도와주는 부분이 맥락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조를 보시게 되면 망막이랑 공막 사이에 존재하고, 그쵸? 중간에 존재하고 0.1mm 정도의 굉장히 얇은 막입니다. 멜라닌 색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혈액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붉게 이렇게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모체 이제 보실 텐데요. 이 선모체가 좀 조금 중요하게 나중에 더 보셔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지금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오골오골하게 생긴 이 부분이 앞서서 살펴봤었던 홍채 부분이고 이 홍채가 끝나는 이 부분 지금 여기도 약간 오골오골 표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 약간 전체적으로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죠. 여기가 모양체 선모체예요. 그리고 앞에 붙어 있는 이 부분이 모양체 선모체 소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그죠? 전체가 다 이제 모양체 선모체가 되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지금 붙어 있는 부분이 이 수정체라고 하는 이 조직에 딱 붙어 가지고 있죠. 뭔가 관련을 하겠죠. 그래서 이 선모체 모양체가 이 수정체를 갖다가 좀 잡아당겼다가 놨다가 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수정체를 좀 뚱뚱하게 만들었다가 날씬하게 만들었다가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요. 이 수정체가 뚱뚱하면은 볼록 렌즈가 더 뚱뚱하게 되니까 굴절력 값이 커지고 수정체가 좀 날씬하게 되면은 굴절력 값이 좀 작아지고 하면서 수정체가 좀 굴절력 값에 변화를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굴절력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조절성 렌즈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걸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부분이 바로 이 선모체 모양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선모체 모양체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 선모체 모양체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조절 기능이에요. 조절 기능. 수정체가 굴절력 값에 변화를 줄 수 있게끔 조절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제 1번이고 사실은 그 기능 중에 또 이제 이 선모체는 방수, 아까 안압과 관련한 이 방수라는 물질을 갖다가 만들어줘요. 만들어주는 부분이 이 선모체의 일부에서 이제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방수를 분비해서 안압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역시 선모체의 중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모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조절 기능과 관련을 하고 두 번째는 안압 유지를 위한 방수를 생성하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는 부분이 선모체 모양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기본적으로 인제 중간막이고 혈액을 많다 보니까 이렇게 영양 공급, 이게 각막이나 수정체는 혈관이 없잖아요. 그럼 영양 공급을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주변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혈액이 있는 그런 조직으로부터 혈액을 통해서 그 영양 공급을 받고, 혹 뭐 눈물이라든지 방수라든지 이런 이제 영양이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인제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각막과 수정체에 영양 공급을 하는 역할을 또 이 선모체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조는 아까 살펴봤었었죠. 홍채의 끝쪽, 뿌리 쪽에 위치하고 삼각형의 형태로 삼각형의 형태로 구조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맥락막과 홍채를 연결한다. 지금 홍채하고 뒤에 있는 맥락막이라고 연결하는 그 중간 부분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결을 하고, 그리고 선모체 소대 이 부분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수정체가 부착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림을 통해서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말로 설명해 놓으니까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을 딱 이렇게 사진 찍듯이 기억을 하셨다가 지문을 읽어보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쉬워요. 이렇게 하면 너무 외우기가 힘들어요. 그림을 쭉 기억을 하셨다가 그걸 갖다 글로써 다시 한번 풀어서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선모체가 수축하고 이완을 하면서 이 수정체라는 부분을 갖다가 뚱뚱하게 만들기도 하고 날씬하게 만들기도 하면서 굴절력 값을 크게 혹은 작게 만들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고 했는데, 어, 이 뚱뚱하게 만드는 굴절력 값을 크게 하는 요걸 갖다가 조절이라고 또 하기도 해요. 그냥 조절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굴절력 값을, 자기가 원래 굴절력 값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드는 거를. 그때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그 메커니즘 요 하나만 기억을 해주세요. 반대는 그냥 반대이구나 라고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까운 곳을 볼 때요, 굴절력 값이 커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 눈에 있는 아까 그 수정체라는 부분 있죠. 여기에 굴절력 값이 평소에는 19디옵터만 가지고 있는데 얘가 훨씬 더 뚱뚱해져야 돼요. 그 보고자 하는 가까운 거리에 맞게끔. 그때 뚱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을 해야 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이 선모체 근 있잖아요. 선모체 근은 수축을 하고, 얘는 수축을 하고, 앞에 있는 소대가 좀 이완을 하면서 수정체가 뚱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가 잘 보여요. 이게 조절이에요. 그래서 조절의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선모체 근은 수축하고, 선모체 소대는 이완을 하고, 수정체가 부풀어 오른다. 굴절력 값이 커지면서 가까운 곳이 잘 보인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기억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내가 뭐 가까운 데 보지 않고 멀리 볼 때는 굴절력 값이 많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다시 날씬해져야 되잖아요. 그때는 그냥 반대예요. 그래서 손모체 근은 이완, 소대는 축소, 수축, 그럼 수정체가 얇아지고 이제 멀리가 잘 보인다. 그래서 반대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을 그냥 해두시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 선모체라는 부분은, 선모체 모양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1번 가까운 곳을 볼 때 필요한 굴절력 값을 높이는 조절이라는 부분, 수정체가 뚱뚱해지는 조절이라는 부분과 관련을 하는 부분이 모양체, 선모체의 주 기능이다. 두 번째로는 안압과 관련한 방수를 만들어내는 그 부분 역시 여기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막도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안쪽에 있는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되는 망막인데요. 망막 내에 중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 이 부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중요한 기능들만, 가장 중요한 기능들만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거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망막은 이제 결상하는 그런 이제 기능을 하고 있고, 실제 안구 후방 3분의 2만 존재를 해요. 3분의 2라 함은 어디냐면 거상현이라고 했는데, 이 거상현이 어디였었냐면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아까 안구에 있어가지고, 아, 그
모양체가 끝나는 부분 있잖아요. 모양체 끝나고 맥락막이 시작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이 거상현이에요. 그래서 거상현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뒤쪽으로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쪽은 없고 망막은, 그리고 뒤쪽에 있는 이 3분의 2 정도가 이렇게 망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이 좀 얇고요. 뒤쪽으로 갈수록 좀 두꺼워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상현 한 0.1mm, 후급부로 갈수록 좀 두꺼워지는 0.23mm로 되어 있고, 가장 안쪽에 얇고 투명한 신경 조직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은, 자, 먼저 저희가 어떤 사물을 주시를 해요. 보고 싶은 사물 쪽으로 내가 이렇게 본다. 시력 검사할 때 이거 읽어봐 라고 했었을 때 숫자를 읽잖아요. 그럼 내가 그 이제 주시하는 물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맺어지는 이 위치, 망막에 있어서, 망막의 이 넓은 영역에 있어가지고 가장 좋은 시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여기, 구조적으로는 여기 이 부분인데, 여기가 중심화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실제 이 중심화라는 부분이 사물을 인지하기 위한 추체세포라는 부분이 밀집해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결상이 됐었을 때 가장 잘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력 검사했었을 때는 내가 이거 읽어봐 했었을 때 읽을 수 있는 그것이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력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시력값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력이 가장 잘 나오는, 주시했었을 때 결상되는 이 부분이 바로 중심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심화. 그래서 망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심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심화에서 코 쪽으로, 사실 이 눈은요, 제가 오른쪽 눈을 그린 거거든요. 코, 귀라고 보시면 되고, 이 해부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심화에서 약간 코 쪽 방향으로 시신경이 존재해요. 여기가 시신경이 지나가고 있는 이 부분이죠, 시신경. 시신경이 지나가는 이 부분은 결상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신경 유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결상이 돼도 인식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세포가 없어요. 어떤 볼 수 있는 시세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결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이 있고, 여기가 이제 시신경 유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시고 망막의 특수 부위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황반이라고 한 부분이 있죠. 예, 이 부분이 뭐냐면 이건 단면도인데요. 제가 우리 망막에 있어가지고 망막을 단면도로 그려놨는데, 망막에서 가장 시력이 잘 나오는 부분이 중심화라고 했어요. 중심화 주변으로 한 이제 요쪽 3mm, 각 양쪽 3mm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그래도 중심화만큼은 아니지만 시세포가 밀집해서 분포하고 있는 시력이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 영역을 황반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중심화를 포함해서 추체세포라고 하는, 시력이 잘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 추체세포라고 하는, 지금 여기 보이면 원추세포라고 되어 있는데 추체세포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 세포들이 밀집되어서 분포하고 있는 부분이 황반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중심화라는 게 있고요. 존재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중심화를 기준으로 해서 코 쪽 방향에 시신경 다발이 지나가고 시신경 유두가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위로는 1mm, 코 쪽 방향으로 4mm의 시신경 유두가 존재를 해요. 여기가 바로 시신경 유두죠. 그래서 이렇게 단면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존재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심화, 시신경 유도 다 보셨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망막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부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력이 가장 잘 나오는 부분 중심하고, 이 중심화는 황반부라고 하는 그 영역의 가장 중심에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심화가 가장 시력이 잘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시력을 결정해 줄 수 있게끔 하는 추체세포라는 것이 밀집되어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가장 시력이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황반의 가장 중앙에 함몰된, 약간 파여져 있어요.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하고, 산토필이라고 한 색소가 있어가지고 갈색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제 뭐 이제 저희가 어떤 안광학 기기에 있어가지고 검안경이나 이런 걸 살펴보게 되면은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시신경 유두는 이제 시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부분이고 여기는 시세포가 없기 때문에 결상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 우리가 봤었을 때 암점으로 보여야 되는데 실제 암점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생리적 암점은 발생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 위치는 지금은 기억하시지는 않겠지만 해부학 시간에는 아주 중요하게 기억을 하라라고 아마 언급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중심화를 기준으로 위쪽 1mm, 코 쪽 방향으로 사쪽 4mm에 위치하고 있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거상현 톱니둘레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쨌든 뭐 망막에 포함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여기 시작되는 부분이 있죠. 맥락막 시작되는 부분이랑 똑같이 모양체가 끝나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망막은 결상을 이제 하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중요한 이제 황반부 안에 중심화에서 가장 좋은 시력을 나타낼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망막에 존재하는 희세포가 있는데 지금 보여지는 이 원추세포가 원뿔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해서 원추세포라고 불러요. 근데 요걸 갖다가 추체세포라고도 부르거든요. 실제 어떤 시력을 잘 볼 수 있게끔 시력이 잘 나타날 수 있는 형태를 잘 인지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기능 자체를 하는 세포가 이 원추세포예요. 이게 이 중심화에 굉장히 밀집해서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간상세포 되어 있어요. 간상세포, 뭐 간체세포라고도 하고 막대세포라고도 얘기를 해요. 막대 모양으로 생겼죠. 그죠? 모양 생기가 막대같이 생겨서. 요거는 실제 어떤 사물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보다는 요건 보통 이제 지금 분포하는 게 중심화 주변으로 분포를 하고 있어요. 사물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이제 동태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인식하기 위한 어떤 기능을 해요. 그래서 주변 시와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관체세포예요. 어떤 사물을 아주 잘 보거나 이런 거 아니고 좀 움직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세포가 관체세포다, 간상세포다, 막대세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망막에 존재하는 시세포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지금 보고 계신 뭐 원추세포, 간상세포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원추세포, 주치세포, 간상세포는 뭐 간치세포, 막대세포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망막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물인데, 내용물은 크게 방수, 유리체, 수정체가 있는데요. 방수는 이제 지금 어디에 존재하냐면, 이 각막하고 이 홍채 사이, 이쪽에 전방이라고 얘기를 앞쪽에 있기 때문에 전방에도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홍채랑 수정체 사이 아주 좁은 공간이긴 한데, 후방에도 약간 존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존재하면서 전체적인 안압 유지의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방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수에도 이제 영양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각막이나 수정체에 영양 공급하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어요. 근데 주 기능은 안압 유지와 관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초자체, 유리체 같은 경우에는 이 내부에 그죠 계래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안구의 전체적인 형태를 유지하는 거, 투명도 유지의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이게 초자체 아까 딱 쏟아진 거 보셨잖아요. 약간 계리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99%는 수분이고 1% 정도가 콜라겐이에요. 그래서 약간 계래 형태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물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 수정체예요, 수정체. 이 수정체인데, 수정체는요, 굴절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눈에서 렌즈 기능을 하는 부분이 각막이랑 수정체인데, 각막은 43.05디옵터로 딱 결정되어 있었죠, 굴절력 값이. 근데 수정체는 조금 달라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이렇게 납작한 상태로 있어요. 그래도 양쪽으로 볼록한 양볼록 렌즈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플러스 굴절력 값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19디옵터만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까운 곳을 보기 위해선 더 많이 꺾어야 되잖아요. 굴절력 값이 더 커져야 되거든요. 플러스 값이 수렴을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수정체가 더 뚱뚱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뚱뚱하게 만들어줄 때 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얘를 지지하고 있는 모양체, 소재, 모양체였었잖아요. 얘네들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얘를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그냥 멀리 볼 때 수정체는 그냥 가만히 있을 땐 19디옵터였다가 가까운 곳을 봐야 된다. 그럼 굴절력 값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형태를 변화시켜가지고 굴절력 값을 높이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바로 조절 기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9디옵터만큼 굴절력을 가지고 있는데 최대 33까지 굴절력 값에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굴절 기능을 하는데 각막과 다른 부분은 이 굴절력 값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렌즈이기 때문에 조절성 렌즈라고 한다라는 얘기죠. 조절성 렌즈. 그래서 이 차이를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수정체의 중요한 기능은 조절 기능, 굴절력 값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조절 기능, 가까운 곳을 잘 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게 수정체가 자외선을 흡수를 해줘요. 자외선이 우리 눈에 있어서는 유해 강선이죠. 안 좋은 강선, 차단을 해줘야 되는 강선. 실제적으로 이 자외선이 망막까지 도달해버리게 되면은 세포들이 파괴되고 변형되고 그리고 자외선에 의해서 이제 굉장히 상이 흐려 보일 수도 있어요. 단파장이다 보니까 상의 흐림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앞에서 망막 앞쪽에 수정체가 있으니까 얘가 자기가 흡수해가지고 망막까지 도달하지 않게끔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외선 흡수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오랫동안 누적이 되다 보면은 이 자외선에 의해서 수정체도 어떤 유해한 어떤 유해성이 있겠죠. 안 좋아지겠죠. 내부의 물질이 변화하고 그러다 보면은 백내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백내장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오고 오는 시기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오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이제 유해 강선에 많이 노출되고 그 위에도 원인들이 많지만 그러다 보니까 백내장이 노인성 백내장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특히 뭐 밭일 많이 하시는 농촌에 계시는 노인분들은 훨씬 더 빨리 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수정체의 중요한 기능이라 하면은 굴절 기능 그리고 자외선 흡수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형태적인 걸 보시게 되면 볼록 렌즈의 형태로 생겼습니다. 그쵸? 그림을 갖다가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부는 65%의 수분과 35%의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렌즈이기 때문에 혈관 없어요. 그래야 투명하겠죠? 신경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없기 때문에 영양 공급을 주변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맥락막이라든지 방수라든지 이런 이제 혈관이 있는 조직으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도 전생애를 통해서 계속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어렸을 때는 이 핵이 굉장히 작아요. 안에 딱딱하게 되어 있는 이 핵 부분이 작은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점점 핵 부분이 커지고 딱딱해지고 주변에 있는 이 피지 부분이 적어지거든요. 이것 역시 나이 들어서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데 뚱뚱하게 했다가 날씬하게 하게 했다가 이렇게 포커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중력화를 하는 수정체 이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 제대로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도 작용을 해요. 그래서 오는 것이 바로 노안이에요. 그래서 수정체 하면 딱 떠올리셔야 되는 게 노안, 그 다음에 백내장이에요. 그래서 수정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능이라든지 이것과 관련한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정체 조절 메커니즘은 앞서서 저희가 그 모양체에서 이제 조절과 관련해가지고 그 메커니즘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부분, 까지 이 수정체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안구의 구조와 생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내용이 너무너무 많지만 사실은 이제 뭐 자세한 부분들은 다른 수업 시간에 다를 거기 때문에 어,
뭐 굴절과 관련한 저희가 이제 다음 차시부터는 뭐 정시, 비정시 요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의 조직들의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만 조금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안구의 구조와 생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드렸었던 요 앞쪽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제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수업 시간에서 계속 아마 반복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한 내용을 한번 이제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안광학계에서 렌즈로 작용하는 부분, 두 부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디였지요? 광막, 수정체 두 부분이었죠. 자, 근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각막은 일정한 굴절력을 가진다. 그래서 비조절성 렌즈라고 부르고 수정체는 굴절력 값이 좀 유동적으로 변했었죠. 19에서 33까지. 그래서 조절성 렌즈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차이가 조금 있다라는 것만 조금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다음 안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성인의 안축장은 23mm이다. 태어났었을 때 안구는 작아요. 그래서 보통 한 17.5mm 정도 되는데 성장과 함께 점점 안구도 커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통 키가 많이 컸었을 때도 안구도 같이 많이 커지는 경향이 있어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보통 시력이 뭐 만약에 근시도가 많이 갑자기 확 진행했다라고 하면은 키도 많이 크지는 않았어요. 이런 이제 뭐 질문들을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안경원이나 안과에서.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정상적인 안축장이다라고 하면은 보통 23mm 정도를 이제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맞고요. 그리고 무게는 평균적으로 6에서 7g 정도 되고요. 그죠? 요거 역시 맞고. 수정체는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되죠. 맞죠?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되는 부분이 각막 수정체. 자, 그리고 총 굴절력 했는데 총 굴절력은 얼마였을까요? 총 굴절력? 총 굴절력은 58.64 디옵터. 그죠? 43 디옵터, 뭐 43.05 디옵터는 각막만의 굴절력 값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네요. 그래서 답은 가나다 해서 1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중간막, 포도막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가장 전면에서부터 제일 앞에 있는 부분이 원반 형태의 홍채였었어요. 그죠? 홍채이고, 홍채 그 사이에 원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뭐였죠? 실제 빛이 들어오는 동공이었어요. 그죠? 동공이 있고, 그 다음에 외계의 빛은 이를 통해 눈 안으로 들어온다. 동공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죠. 자, 그리고 조절에 관여하는 중간막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절과 관련하는 부분이 수정체에 붙어 있는 모양체 선모체였잖아요. 그래서 뭐 선모체 쓰셔도 되고 모양체 쓰셔도 됩니다. 가 있으며 그 뒷부분에는 안구 내에서 필요하지 않는 광선을 차단하고 또 망막 외층에 영양 공급을 하는 혈관이 풍부한 맥락막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중간막에 대한 내용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눈에 있어서 카메라의 조리개 광량 조절하는 거잖아요. 하는 부분은 어디였죠?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나이에 따라서 수정체는 색깔이 변합니다. 태어났었을 땐 굉장히 투명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노랗게 계속해서 변하게 되는데 이게 자외선의 받음에 따라서 내부의 물질이 변하고 이러면 색깔이 변하거든요. 어떻게 되느냐면 태어났었을 때는 아주 투명한 게 좋겠죠. 당연히 빛이 이렇게 통과하는 데 있어가지고 근데 점점 진하게 돼요. 그래서 황색에서 호박색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부에서 잘 보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렇게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들었을 때는 교정을 해도 시력 자체가 어렸을 때만큼 잘 나오지 않아요. 내부에 혼탁도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6번 정시안에서 정시안이라고 하면 정상 시력을 가진 눈을 정시안이라고 해요.
뭐 정상 시력은 보통 1.0 이상인 경우를 정상 시력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정시 안에서 모양체근이 수축하면 했는데 이 모양체근이 수축한 것은 조절과 관련한 부분을 지금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조절과 관련한 메커니즘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모양체근이 수축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모양체 소대는 어떻게 될까요? 이완을 하면서 지금 소대가 붙어 있는 수정체가 어떻게 되죠? 수정체가 부풀어 오르죠. 뚱뚱해진다는 얘기예요. 부풀어 오르. 즉 형태 자체가 그러니까 뚱뚱해지기 때문에 굴절력 값이 어떻게 되는 거죠? 굴절력 값이 상승되는 거고 굴절력 값이 상승이 되면은 가까운 곳이 잘 보이는 거죠. 즉 조절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조절의 메커니즘인지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즉 모양체근이 수축했다? 조절이 일어났다. 가까운 곳을 잘 볼 수 있게끔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뭐 동공삼대, 동공충동은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모양체 소대가 긴장을 하는 게 아니죠. 이완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니고 그 다음에 모양체 소대는 이완을 하고 수정체가 두꺼워지면서 굴절력이 증가가 되면서 가까운 곳이 잘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단 답은 3번인데 답이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이거 두 개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가까운 곳을 볼 때 근접 반사작용으로 가까운 곳을 볼 때 반사적으로 다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조절도 일어나지만 축동도 같이 일어나요. 축동. 이제 동공이 작아져요. 가까운 곳을 볼 때는 동공이 좀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같이 축동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반대로 멀리 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동공도 좀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안구의 구조와 생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